네, 여러분 은기찬 대표님 모실 텐데요.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주식회사 코프 대표를 맡고 있는 은기찬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카리스트 박사과정을 하는 도중에 지금 창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 몇 살처럼 보이시나요? 30? 35? 이게 어리게 와주시니까 좋은데 어떤 사람들이 제 얼굴에 자꾸 개구장이 장난기가 남아있어가지고 좀 어리게 보인다고 하는데 항상 이렇게 젊게 살라고 해요. 한 인생 절반 살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그런데 50? 예, 제가 맨날 발표를 할 때 공식적인 발표를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논문을 쓴다든지 이랬을 때 밖에 나가서 수치적으로 나와 있는 발표들을 많이 하고 또 사업하다가 돈 끌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돈 받으러 갈 때 이런 좀 공식적인 발표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여기 계신 학생분들 이제 앞으로 기업가가 될 수도 있고 훌륭하신 분들이 다 되실 분들 앞에서 이렇게 강의는 처음이에요, 솔직히. 그래서 저도 잘 할지 모르겠고 좀 염려되는 게 지금 여기 한 100여 명 정도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하나가 그거예요. 100여 명 중에 100여 명이 계신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도움도 하나도 못 드리면 1시간 반 동안을 계산을 보면 90분 곱하기 100 하면 9,000분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제가 준비한 내용 여러분께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는 더 좀 준비가 좀 미흡한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현명하시니까 가릴 건 가리고 저건 빼야겠다 하는 거 가까이 빼고 그렇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게 이제 저희 회사 모토가 도전과 혁신이에요. 이건 많이 매체 이런 데서도 많이 나오고 책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전 도전이란 말을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도 조금 저 스스로 이벤트를 많이 만든 그런 일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도전이라는 말을 참 좋아해요. 혁신은 그냥 다른 사람 쓰기를 써는 말이고요. 그래서 저희 기업은 통신 쪽에 이렇게 특화된 기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선 통신 쪽. 그러니까 사용자가 유선으로 하는데 맨날 불편할 때 그거를 무선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통신 쪽을 저희 회사에서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시간 반 동안 얘기 드릴게 먼저 제가 창업을 하기 전,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창업한 후에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회사 소개 잠깐 장황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창하게 제가 삶의 목적과 삶이라고 써놨는데 혹시 이 PPT에 다른 게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시면 안 되고요. 딱 저 혼자입니다. 성의 없이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인생에 좀 짧게 살았지만 제가 지금 현재 나이가 40이거든요. 근데 아마 좀 결혼을 일찍 했으면 여러분과 같은 아들, 딸이 있을 텐데 결혼을 늦게 하는 바람에 지금 아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모토가 저는 죽기 직전에 숨이 꼴딱꼴딱 넘어갈 때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너무 잘 살고 행복했구나 이런 거를 제가 인생을 살면서 만들자는 게 제 목표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실 건데 유명한 일화 있잖아요. 만화에도 나오고 책에서도 나오는데 어떤 사람한테 스님이 당신의 꿈은 뭐예요?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참 생각을 하더니 저는 대기업에 입사해서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스님이 한참 쳐다보다가 그분한테 한 얘기가 그러면 당신이 마지막 말이 저거예요. 죽기 직전에 내가 대기업에 취직 못해서 인생을 헛살았구나 이러고 죽을 건가 물어보니까 그 젊은 사람이 좀 당황해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일화를 보고 저도 내가 죽기 직전에 진짜 내가 생각했던 거 이 정도면 진짜 한평생 잘 살다 갔다 이런 걸 모토로 제가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벤트 얘기 잠깐 말씀드렸는데 어렸을 때부터 저는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엊그제
너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닌 것 같은데 저도 영재였어요. 여러분들 같은 영재는 아니었는데 저도 나름대로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뭐 1이라는 숫자를 놓쳐본 적도 없고 그렇게 살았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뭐 제가 꿈이 있다. 그냥 막연히 뭐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아마 여러분들 똑같을 건데 근데 그렇게 하면서 저런 책도 보고 이러면서 조금 자아를 하나씩 알아가게 됐죠. 그래서 제 고비가 인생의 고비가 이제 일단 고등학교 때 좀 왔어요. 일을 하다가 일을 못하니까 선생님들이 저를 무시하는 거예요. 뭐 요새 특별반 이런 거 있나요? 다 있죠. 근데 어떤 선생님이 너 특별반에서 빠져라 공부도 못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선생님을 이기려고 맨날 며칠 뭐 거의 잠을 안 자고 했어요. 그래서 이기고 나니까 이겼다고 저는 생각을 했죠. 근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선생님이 그럼 다시 특별반에 들어와라 이러고 나니까 제가 그 다음에를 선생님한테 복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안 들어갈래요. 그랬어요. 얼마나 통쾌했어요. 근데 그 자체가 저한테 그때 당시 되게 통쾌했었는데 한 가지 거기서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뭘 했는데 항상 저는 저 스스로 만족을 해버리는 그런 습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이제 좀 지금이야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이 정도면 되겠지 해가지고 이 정도만 딱 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놓는 습관이 제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나의 큰 단점이구나 해서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정도를 더 하고 이 정도가 더 되면 이게 좀 추가적으로 되겠구나 그런 식으로 마음을 먹고 살고 있는데도 아직도 잘 안 돼요. 이게 버릇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을 갖다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삼수를 했어요. 재수도 아니고 삼수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뭐 저는 막 그 당시에는 나 인생 패배자구나. 남들은 또박또박 가는 대학을 못 가고 이렇게 내가 이게 어떻게 살아야 되나 부모님한테도 미안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저도 이제 어른들이 다 바라는 대로 의대를 목표로 처음에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잘 안 됐다고 잘 됐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피를 참 무서워해요. 피를 조금만 흘려도 근데 도저히 의사는 못하겠더라고요. 참 잘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튼 제가 재수, 삼수를 하면서 그때 상당히 시리에 많이 빠졌어요. 일주일 동안 밥도 안 먹은 적도 있고 내가 진짜 잘못 살았구나. 그 당시 어린 나이에 그랬었는데 지금 살고 보면 그때의 그런 고통을 이겨내는 법들이 지금 와서는 어떤 조그만 고통들이 와도 대수롭지 않게 지나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삼수를 마치고 전자공학과에 들어와서 지금 제가 원래 9학번인데 9학번이니까 지금 거의 20년 넘게 이제 전자공학 쪽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와중에 이제 제가 일기를 좀 써요. 제가 메일을 쓰는 건 아닌데 그런 일이 있고부터는 제가 인생의 갈림길 같은 게 생기면 예를 들어서 A 대학을 가야 될까 B 대학을 가야 될까라는 그런 아주 제 인생에서는 중대한 결정을 할 때 그때는 꼭 일기를 써요. 그래서 화살표를 그려놔요. A 대학을 갔을 때, B 대학을 갔을 때 물론 이제 거기서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인생 항로는 벗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두 명이 아니니까 두 인생을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그렸던 그림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작아서 못 보여드리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지가 참 이쁘게 돼 있어요. 인생에서 A 대학 안 가고 B 대학 갔으니까 이렇게 되고 또 B 대학에서 뭐 하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해서 지금 한 32가지 가지가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 중에 아주 조그마한 것부터. 왜냐면 여러분들도 지금 생각하실 때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엄청 어려운 선택의 기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럴 때부터 하나하나씩 적어본 게 32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재밌어요. 근데 쳐다보고 있으면 이 길로 갔으면 또 뭐가 됐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제가 이렇게 첫 줄만 쓰고 이렇게 공백을 나는 이유가
저는 참 여백을 좋아해요. 여유를 좋아하고 여백을 상당히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데도 산이 끼고 있는 아파트, 좀 저렴한 아파트에 살고 있고 아주 조용하고 좋아요. 근데 여기 한 가지 더 제가 여백을 놔둔 이유가 지금 제 삶의 목적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제 삶은 채워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채워진 것도 있지만 채워야 할 부분이 아직 더 많기 때문에 이렇게 여백을 놔뒀어요. 되게 멋지지 않나요? 저 이걸 해놓고 참 뿌듯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뭐 여러 가지 잠깐만. 이게 절대 성의가 없어서 이렇게 적은 게 아니에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도 꿈이 있으시겠지만 저도 지금 대통령이 되는 꿈을 한번 꿔봤어요. 옛날에 뭐 상기부교 혹시 작년에 저 보신 분들 있으신가요? 그때도 제가 그분들한테 나 대통령 되니까 뽑아달라고 꼬셨던 것 같은데 예, 그 피라미드 대통령 선출 방식을 쓰면은 제가 대통령이 됩니다. 네? 여러분들 친구 모르는 사람을 10명을 해가지고 저를 찍으라고 하고 그 10명이 밑에 10명한테 다시 찍으라고 하면 7단계를 가면 제가 200만 표를 얻습니다. 그럼 대통령이 돼요. 그래서 아직 그 꿈은 정해지진 않았지만 저는 1차적으로는 이제 기업을 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이건희 회장이나 이런 사람처럼 그 큰 부자, 돈 많은 부자보다는 어떻게든지 조금 주변 사람들이 풍요롭고 그다음에 저희 직원들이 행복하고 이런 회사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은 게 꿈이에요. 아직 저희 회사 이제 3년 정도 됐는데 뭐 많이 들어서 아시다시피 벤처 3년을 하는 거는 상당히 어려워요. 어렵고 3년을 버티면 5년을 가고 5년을 버티면 10년을 간다고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그 말이 벤처를 하면서 뭐 고통을 버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뭐 버틴다는 생각 안 하고 다 그게 제가 그 살아가면서 생기는 이벤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 삶이 다 채워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래도 제가 20년 넘게 지금 전자공학 쪽을 하고 있어요. 석사를 일단 전자공학을 졸업을 하고 제가 여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아시죠? 예,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근무를 했어요. 3년을 근무를 했는데 그 당시에 그 3년 공부를 하면서 그 똑같은 아까 첫 줄에 써 있는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죽기 전에 연구원 생활을 했으니까 너무 행복하다. 죽을 수 있을까? 그렇게 죽을 수 있을까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 3달 정도 고민하다가 퇴사를 하기로 결심을 하고 이제 부모님께 말씀드렸죠. 지금 여러분들이 부모님한테 그런 결정된 걸 말씀드리는 거나 나이 뭐 30 가까이 먹어서 말씀드리는 거나 항상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저희 부모님들은 교육자신데 부모님들이 저한테 네가 현명하게 고민을 많이 해서 결정한 사항이면 그대로 따라주겠다 말씀하시는데 나중에는 저희 어머니가 우시더라고요. 왜 남들은 편안한 길, 저기 연구원이면 소위 잘리지가 않아요. 그냥 여기 62세까지인가? 그냥 정년 다 보장되고 그 다음에 놀고 있어도 밑에 이제 그 후임 연구원들이 들어와서 연구하고 그러면 월급도 많이 받고 연구원 월급이 상당히 뭐 한 20년, 30년 공부하면 상당히 세요. 소위 말하는 억대로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편안한 길을 놔두고 왜 또 가시밭길을 가야 되냐 이런 말씀을 직접 못 하시고 편지로 어머니께서 3장을 쓰셨더라고요. 근데 그 편지를 읽으면서 제가 막 그 눈물을 흘리면서 생각을 했어요. 내가 결정한 일이니까 어떻게든 책임을 더 지고 열심히 더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다시 카이스트 박사로 복귀를 해가지고 박사과정을 진행을 하고 했었어요. 창업은 처음에 제가 석사 때 창업을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창업을 하겠다 해서
리스트를 좀 뽑아보고 계획을 한번 잡아보니까 너무 준비가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아 지금은 때가 아니구나 생각을 하고 그때는 일단 접고 연구원 생활 하다가 이제 연구원 생활 하면서 1차적으로 제가 어떻게 그 창업을 해서 할 건가를 계획을 잡았어요. 잡고 그다음에 이제 박사과정을 하면서 더 본격적으로 인맥도 넓혀가면서 그 본격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IT 전문 기업으로 가고자 하는, 그러니까 무선통신으로 가고자 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저 영어로 써 있잖아요. Wireless Solution Beyond Image 써 있는데, 저는 사람들이 이게 무선으로 돼? 이런 정도의 무선 시스템을 만들려고 처음에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마 뒤에 뭐 저희 사업 뭐 어떻게 하는 거 얘기 들어보시면 깜짝 놀라실까? 그런데 일단 사람들이 이게 진짜 무선이 되는구나 이런 마음을 먹을 수 있을 정도의 무선 통신 시스템을 개발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창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창업을 하면서도 창업 전에 그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했어요. 첫 번째로 준비한 게 3년 정도의 계획을 잡았어요. 그 창업을 시작하기 전에 3년 후에 과연 그 내 모습이 어떻게 될까, 우리 기업이 어떻게 될까. 그래서 그 계획대로 1차적으로 그 단계별로 제가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업이 뭐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도 지금 기업 창업을 하실 분들도 나중에 생길 것 같은데 그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나라 같이 그 창업을 지원해주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찾아보면은 진짜 창업 지원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 우리나라의 단점이 뭐냐? 창업을 시켜만 줬지 창업 후속 조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2천만 원 주고 5천만 원 주고 1억 원 줘갖고 회사를 세우게끔은 다 도와주는데 그 회사가 계속 유지하고 더 커나가려면 그런 후속 조치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우리나라가 취약해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 멘토 하시는 이민아 교수님이 여기 안 오셨는데 이민아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잘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이민아 교수님한테 기업가 정신이라든지 이런 걸 들어보면 진짜 훌륭하신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 창업 후에 이런 지원책에 대해서는 전혀 저도 지식이 없었고 창업만 하면 끝이구나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계획을 세웠는데 이렇게 창업을 하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공백을 많이 놔뒀는데 원래는 여기서 제가 한 예상을 해봤는데 한 30분은 얘기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여기 올라가서 다 까먹어가지고 나중에 혹시 그런 질문 같은 거 있으면 그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창업의 삶이 그래서 하루하루가 이벤트의 연속이에요. 좋은 이벤트도 있고 나쁜 이벤트도 있어요. 뭐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창업하고 2년 지나니까 제가 우울증이 심해졌어요. 진짜 뭐 요즘 많이 나오는 자살 막 이런 것도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돼 가기도 하더라고요. 회사가 어려울 때보다 회사가 어려운 고비를 딱 넘기면 그런 생각이 막 처음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막 고비가 있을 때 그런 이벤트를 다 해결했을 때는 되게 뿌듯하고 그랬는데 그걸 다 해결하고 나면 허무함이 밀려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벤트라는 게 뭐 아까 제가 삶 목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금까지는 살면서 이벤트를 제가 만들었어요. 이벤트를 만들어서 그 얘기를 또 제가 안 했구나. 이벤트를 만들었는데 제가 대학 다닐 때도 대학에서 어떻게 더 저의 꿈을 펼칠까 하다가 제가 일본 동국대학이라고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거기 제가 유학을 간 적이 있어요. 갔는데 거기서 네덜란드 아가씨랑 제 여자친구도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에로틱한 사항은 아니고 거기서 아는 게 네덜란드 여자친구를 어떻게 만나게 됐냐고
만나게 됐냐면, 제가 언어 습득이 상당히 늦어요. 그러니까 영어도 여러분들이 1년 할 거 저는 한 3년 해야 잘 되고, 일본말도 딴 사람들 한 2개월 만에 하는데 저는 한 6개월 동안 일본말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쌀쌀하고 하는데도 참 힘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저희 그 캠프 이제 그 외국인 모임이 있는데 미국 애들도 있고 유럽 애들도 있고 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금요일마다 걔네들이 파티를 해요.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금요일 딱 되면은 밥을 굶어가면서 그 나이트를 가요. 소위 클럽을 가가지고 정신없이 놀아요. 근데 저를 맨날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언어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 이게 계속 디프레션 돼가지고 이게 참 내가 이렇게 끼워야 되나 하는데 그때 네덜란드 아가씨가 다 나타나더라고요. 나타나서 저한테 다른 사람들은 왜 즐겁게 노는데 이렇게 저기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맥주나 마시고 있냐. 그래가지고 솔직히 내가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 어울릴 수가 없다. 그랬더니 네덜란드 그 아가씨가 저한테 자기도 영어 못한다. 근데 제가 봤을 때 되게 잘해요. 자기도 영어 못하고 미국 애들이 쓰는 영어는 전부 브로큰 잉글리시라고 하는 거예요. 저거는 진짜 걔들이 말하는 하이 레벨의 영어가 아니다. 그래서 쟤네 말은 무시해라. 안 들리면 그냥 하고 가라.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네덜란드 아가씨가 그런 말을 딱 하고 그 아가씨 이제 계속 보게 되잖아요. 저도. 그래가지고 우리 와이프한테 비밀인데 그 네덜란드 아가씨가 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생겼냐면 진짜 독일 그 여자들 혹시 많이 봤는지 모르지만 이 매브리코에 이 어깨 딱 벌어지고 저보다 키가 크거든요. 그래서 맨날 안아주면 항상 제가 좀 불편했어요. 안아주면 얼굴이 보여야 되는데 막 가슴 이런 데 이렇게 보여가지고 불편했었는데 그 아가씨한테 제가 어느 날인가 너 진짜 아름답다 그랬어요. 근데 동서양을 막론하고 전 그때 깨달았죠. 여성분들한테 아름답다고 하니까 바로 넘어오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괜히 그 사귀는 사이가 돼버렸어요. 그냥 저는 그게 그렇게까지 갈 줄 몰랐는데 저도 걔가 마음에 들고 그 아가씨도 해가지고 허구한 날 그 제 방에 와서 놀고 그 다음에 우리 술을 많이 먹었는데 그 네덜란드에서 유명한 술 같은 거 가지고 오고 근데 그러다가 하루는 그 여자가 그 아가씨가 왔는데 양말에 빵꾸가 나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못 본 척 했어야 되는데 그걸 봤는데 그 아가씨도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도망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제가 만든 이벤트 위주로 제가 지금까지 살았어요. 근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이벤트가 왜 없었을까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벤트가 제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이벤트가 생겨요. 솔직히 이거를 내가 이 산을 넘어갈 수 있을까 이런 막 생각도 들고 그래 여기까지도 훌륭하게 해왔으니까 그냥 여기서 접을까 포기할까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무래도 좀 연륜이 쌓이다 보니까 그동안의 그 이벤트 고통들이라든지 즐거움이라든지 이런 걸 다 지내면서 보니까 특히 이제 고통 같은 거는 나중에 지내놓고 보면 항상 그것보다 더 큰 고통이 와요. 더 힘든 상황이 항상 와요. 그래서 아까 일기 쓴다고 말씀드렸지만 그 일기를 쭉 보니까 그 당시에는 이런 힘든 일, 고통이 못 넘을 사이인 줄 알았는데 몇 번을 지나고 그 힘든 상황을 돌이켜보면 이건 지내놓고 보니까 그 고통은 그 힘든 거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지금이 더 크구나. 이게 사람이니까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항상 그 당시에 여러분들도 지금 공부하랴 이 영재 교육원 와서 교육받으랴 여러분들 참 바쁜 스케줄을 보내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아마 여러분들도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어려운 사람들이 조금만 극복하고 지나가면 다음에는 뒤로 갔을 때 그 어려운 게 아니더라. 이게 지금 제가 한 50 먹고 이런 얘기 들으면 감탄하고 막
고개 끄덕끄덕 하실 텐데. 그래서 창업 후의 삶은 제가 이벤트를 계속 하면서 이제 3년 정도 되니까 그 남들한테 발생되는 안 좋은 이벤트들이 좋은 이벤트들이 있었는데 3년 정도 되니까 이제 저도 이제 사업에 관해서 제 스스로 이벤트를 만들 능력이 생겼구나라는 생각을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저희 직원들한테 물어봐야겠지만 참 행복하게 저희 직원들하고 저희가 지금 6명 있어요. 뭐 맨날 삼성이나 큰 대기업들 보면 수만 명씩 직원들 있는데 벤처로 보면은 6명이 상당히 크다기보다는 그래도 탄탄하게 가는구나. 그냥 숫자로 얘기 드리면 제가 6명을 꾸리면서 1년에 한 3억 정도가 인건비로만 나가요. 인건비로만 한 3억 정도가 나가는데 이제 뭐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3억이면 엄청 큰 돈이거든요. 그래서 3억 정도가 나가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더 많은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막상 올라오니까 제가 우리 얘기를 하나 더 할게요. 이벤트라니까 제가 아까 이벤트가 아니라 항상 모토는 저는 죽기 전이니까 죽기 전에 눈 감을 때 우리 애기가 몇 명이었으면 좋겠을까 생각했는데 제 애기가 셋이에요. 애기가 셋이고 셋 다 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안이 아마 쑥대밭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들 셋 있는 집안 있나요 혹시 여기? 없죠? 있나요? 저 3기 같이 밥 먹고 그 사이에 그렇게 많이 컸네요. 작년에 어리게 보이는데 아들이 셋이 있는데 솔직히 아들 둘을 낳고 딸을 낳고 싶었어요. 계속 저는 첫째부터 딸을 낳고 싶어가지고 목표를 잡았었는데 셋째는 좀 딸이기를 바랬는데 셋째가 지금 깐난애기예요. 이제 기어다녀요. 첫째는 지금 초등학교 입학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제가 살아가면서 상황에 맞춰가지고 저희 목표들 진짜 와이프는 어떤 사람이면 좋겠다, 내가 어떤 사람으로 와이프한테 대하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살고 있어요. 여기까지 제가 개인적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항상 요약하는 버릇이 있으니까 요약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너무 감정적에 치우치지 않게 아까 혹시나 제가 말씀드린 눈 감기 전에 내가 이런 꿈을 이뤘으니까 행복하겠다, 이런 거를 마음에 두시면은 아마 살면서 지금 이 상황은 있지만 더 커나가면서 더 성숙되고 더 좋은 길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회사는 간단하게 별 관심이 없으시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카이스트 문지 캠퍼스 내에 지금 부설연구소, 회사, 그다음에 회의실, 창고에서 4개를 쓰고 있고요. 저희는 유무선 통신 시스템 연구 및 개발을 하는데 주로 이제 무선 통신 시스템을 개발을 해요. 주파수 대역 이런 건 있게 되고요. 2010년도 12월에 대전시 후원을 받아갖고 창업을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업할 때 중소기업청이라든지 대전시라든지 전주시라든지 제 고향이 전주입니다. 전주시라든지 그다음에 강릉 이런 데서 창업 자금을 대줘요. 근데 저희는 대전시에서 대학 창업 300 프로젝트로 해가지고 제가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2천만 원을 받고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2천만 원을 받았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큰 액수이기 때문에 이것 갖고 충분히 성공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2천만 원 플러스 끝내는 이제 1억 정도가 더 들어가가지고 자본금이 한 1억 2천 정도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대학 창업 300 프로젝트를 시작해서 대전시에서 이제 우수상을 수상을 했어요. 근데 솔직히 그 대학 창업 300 프로젝트라는 게 300개 업체에 2천만 원씩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2천만 원은 아니고 뭐 500만 원도 하고 1,000만 원도 하고. 근데 저는 그걸 하면서 진짜 제가 잠을 하루에 1시간씩 2달 정도를 안 잔 적이 있어요. 그 회사를 잘 키워보겠다고 남들보다 1, 2년을 더 앞서 보겠다고 해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저한테 우수상밖에 안 주시더라고요. 최우수상을 안 주시고. 그래서 제가 뭐 인터넷에 나갈지 모르겠지만 제가 대전시장님이 그 영웅철 시장님이시거든요. 영웅철 시장님이랑 사진을 찍는데 영웅철 시장님 여기 계시면 나 이쪽 보러 찍었어요. 나 성질났다라고 보여주려고. 아직도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수상을 수상했고 우수상 수상해서 상금도 받고 또 회사에서 그 쓸 수 있는 그런 도움도 좀 받았어요. 그래서 기업 부설 연구소까지 해서 다 회사를 완성했고요. 제가 꿈꾸는 회사 조직들은 이건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6명밖에 안 되는데 여기 끼워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카이스트 저희 지도 교수님하고 그다음에 이민호 교수님이 그 회사 자문하고 저희 멘토 역할을 해주시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그 하이닉스에 계셨던 분이 지금 부사장님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그 혹시 내년 되면은 아마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가시면 내년 되면은 제가 할 때 이게 훨씬 더 커졌을 수도 있어요. 안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예, 뭐 지적 재산권 뭐 매출 현황 예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고 나니까 저희가 매출이 되게 많이 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한 10억 정도 1년에 한 10억 정도 났어요 작년에. 그래서 올해는 지금 한 15억 정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막 이렇게 하니까 각종 신문이라든지 언론에서 조명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정도의 그 언론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제가 이거는 그 지금 집안에서 아주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어요. 이게 지상파에서 KBS 1 전국 방송에 제가 출연을 했어요. 예. 그래서 IT 업체 창업자로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집안 식구들한테 이거 나오기 전에 다 연락해가지고 7시에 했거든요. 그래서 아주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신문들이 있어요. 잘했다. 뭐 기업 현장에서도 뭐 잘했다. 근데 꼭 인터뷰 오는 날이 제가 이 옷을 입고 있는 날 인터뷰를 오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사진이 이 옷이야. 그래서 제가 진짜 지금은 이런 걸 이제 좀 대비해서 회사에 또 여벌의 옷을 갖다 놓고 있어요. 혹시나 그 방송에서 그거 할까봐. 그래서 항상 예. 아마 또 있을 겁니다. 이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있네. 그래서 이게 신문들을 아마 요새 인터넷이 잘 되어 있으니까 신문들을 조합해서 보면은 이 회사 사장은 참 검소한 사람인가. 그래서 다 국내에서 찍었는데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는 지금 제가 그 대전하고 충남 그다음에 대전 충남 지역에 저희 같이 이제 나중에 혹시 이 지역에서 창업을 하시면 저희 그 교류에 들어오실 수 있어요. 제가 그 교류에 지금 한 300개 업체 되는데 그 교류의 회장을 또 맡게 됐어요. 제일 염려되는 부분은 이게 잘못하면 저희 회사가 산으로 갈까 이런 게 제일 염려가 되는데 이런 외부적인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부적인 기업 활동에 좀 방해가 되는 것 같아서 요새는 그 초심으로 돌아가서 더 그 외부적인 활동을 자제를 하고 회사를 더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뭐 벤처기업 같은 그
그 확인증을 옛날에는 그냥 줬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벤처기업 확인증 받기도 상당히 까다롭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걸 인정받아서 벤처기업이라든지 부설연구소 이런 걸 했어요. 저희 회사 직원들은 아니고요. 이분들이 삼성 직원들일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게 지금 이런 무선 통신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새 뭐 와이파이가 지금 잘 되고 있지만 이제 TV 같은 게 풀 HD TV가 되면서 그 해상도가 높아졌어요. 해상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다른 와이파이라든지 다른 그 무선망을 연결하면 속도가 저하되거나 아니면 많은 양의 데이터를 압축을 해서 보내고 TV에서 압축을 풀고 디스플레이를 해주기 때문에 사용자가 이게 그 고화질의 영상이다 이런 걸 좀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는 그냥 다이렉트로 그 고화질 영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무선 데이터를 송신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이런 동굴 형태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쓰이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그 USB 같은 걸로 여러분들이 뭐 영화라든지 이런 거 다운받을 때 상당히 그 바가 지나가는 속도가 늦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 만들어 놓은 거는 약 영상이 한 3.5기가 정도 되는 영상이 1초 만에 전송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떤 바쁜 사항이 있어도 USB 타입을 저희는 꽂으면 그 3.5기가 정도 되는 양이 1초 정도 걸리니까 나머지 데이터는 이제 더 빠르겠죠. 그래서 요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핸드폰이나 태블릿으로 그 영상을 찍어가지고 가끔씩 이제 영상 찍어가지고 TV 같은 거 볼 때 TV로 보내고 싶을 때 뭐 커넥터를 연결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방법을 써야 되잖아요. 연결 방법을. 근데 저희는 태블릿이나 이제 그 휴대폰에 서랍 형태로 끼워가지고 휴대폰에 나와 있는 걸 바로 누르면 TV로 다이렉트로 전송이 돼서 TV에서 바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개발을 했어요. 아직 상용화는 좀 이제 넘어야 될 산이 있어요. 뭐 인증이라든지 그 제품 그런 확인 같은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상용화는 조금 시간이 더 걸릴 것 같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뭐 회로들. 그다음에 이제 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말레이시아 텔레콤 쪽하고 지금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말레이시아 텔레콤이 이제 섬나라기 때문에 섬이 많기 때문에 광통신 광 라인들을 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광 라인을 그냥 무선으로 할 수 있는 약 12km까지 무선으로 전송될 수 있는 이것도 데이터가 한 3기가 정도 되는 데이터를 1초에 보낼 수 있게 해서 만든 시스템입니다. 저희 업체가 참 무슨 구멍가게가 진짜 여러 가지를 많이 하는데 요거는 이제 그 해군 함정에 들어가는 그 레이더 시스템이 있어요. 그 미사일 날라오면 미사일을 방해해가지고 그 배에 맞지 않게 하는 그 시스템 중에 저희가 이런 모듈을 개발해서 납품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는 그 TV에서 무슨 모 아파트에서 나왔었는데 가로등 지능형 가로등 제어 시스템을 저희가 올해 말에 아마 그 시범 구간을 운영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항상 가로등 보시면은 이렇게 그 불이 켜져 있었는데 저희는 어떤 이동차가 나타났을 때만 가로등이 켜지게끔 해서 좀 그 현재 그 전력 같은 걸 전략을 해보자.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가 이제 어떻게 생겼냐면 제가 여러분들이 좀 못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이 관공서라든지 이런 기관에서는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워요. 왜냐면 저희 회사도 한번 걸렸는데 실내 온도를 18도인가 23도인가 22도인가로 맞춰놔야 되는데 저희는 그 북쪽에 사무실이 있어 너무 추워서 히터를 딱 틀었는데 그 순간에 그 감시하시는 분들이 들이닥쳤더라고요. 그 안에서 온도를 재시는데 26도가 나갔다고 경고를 먹었어요 저희가. 그래서 그런데
그 전력을 따뜻하고 그 다음에 여름에는 시원하게끔 하기 위한 방법이 뭘까? 아, 이 가로등이라도 전력을 절약해 놓으면 우리가 에어컨이라도 빵빵히 나중에 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에서 그런 모토로 해가지고 일단 가로등으로 이렇게 조도를 조절을 하면 30% 정도 에너지 절약되는 게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요거는 저희가 소프트웨어도 개발하는데 그 소프트웨어 쪽에 이게 중국 BOE 그룹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LCD 장비가 있어요. 그 LCD 장비에 들어가는 제어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납품을 했고요. 되게 많을 줄 알았는데 벌써 감사합니다라는. 그래서 간략하게 저희 회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짧지만 제가 지내온 상황들, 그다음에 인생이라고 하지만 짧은 아직 인생이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그냥 허심탄회하게 질문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예. 강의 잘 들었고, 그 창업을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경영 공부를 따로 하셨거든요. 그게 굉장히 키포인트예요. 제가 공돌이에요. 그래서 전자공학만 국어라고 했어요. 전자공학 중에서도 무선통신, 소프트웨어 이런 게 있는데 저는 이 분야들이 너무 관심이 많아서 이것만 무지하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했는데 막상 창업을 하니까 소위 말하는 그 MBA 과정 이런 게 절실히 필요했어요. 특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MBA 과정을 경영 공부 같은 걸 필수적으로 꼭 해놓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그걸 준비를 못 해가지고 창업하고 한 4개월 정도 지나니까 아까 말씀해주신 내용대로 그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을 굶어가면서 강의로 한 3개월 코스인가요? 그런 식으로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강의해주는 프로그램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찾아가지고 가서 강의를 듣고 그러고 했더니 이거 지금도 그 생각이 있어요. 정규적인 MBA 과정이라든지 이걸 좀 이수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지금도 계속 찾아다니고 있어요. 특히 MBA 과정, 기업과정 진단 이런 강의를 들으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이거 꼭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목표로 하고 있는 의사라든지 변호사 이런 걸 하시는 분들한테도 강의를 받아보니까 무조건 필요한 강의예요. 그래서 시간이 허락을 하신다면은 MBA 쪽 짧은 강의라도 들으시면은 충분히 효율적으로 그다음에 사업이라든지 다른 걸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직원 6명 예. 하는 과정에서 네. 뽑는 기준 같은 거 뽑는 기준은 제가 저도 이제 제가 기반이 없기 때문에 과연 제가 맨날 뽑혀본 입장이잖아요. 저도 누구 앞에서 면접 보고 떨고 이런 입장이었는데 제가 뽑을 때 되니까 그런 기준이 명확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사업을 하면서 이러저러한 책들을 좀 많이 읽었는데 일본 전산인가? 그런 책이 있어요. 근데 거기가 모터 만드는 회사인데 그대로 하진 않았지만 거기서 책에서 나오는 게 어떤 식으로 사람을 뽑는지가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쪽 책에서 읽어보면은 그 회사가 지금 거의 세계 50대인가 10대만 안에 드는 회사라고 알고 있는데 거기는 직원들을 어떻게 뽑냐면 이렇게 이런 데다 모아놓고 밥을 줘요. 밥을 주는데 밥을 아주 안 좋은 걸 줘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걸 어떻게 먹어 이런 밥들을 줘요. 근데 그 사람들은 처음에 이제 면접 대기실이라고 해갖고 이렇게 모아놓고 밥을 다 나눠줬는데 밥을 제일 빨리 먹는 사람을 뽑았어요.
이 사람은 어떠한 역경과 고난이 있어도 회사에서 원하는 일은 다 하겠구나. 그래서 근데 그런 이벤트들을 계속 그 회사가 하더라고요. 또 다른 일화는 오래 달리기를 시켜가지고 제일 빨리 들어온 사람보다 한 번도 안 쉰 사람을 뽑더라고요. 늦지만. 그러니까 그 회사의 기준이 그렇게 돼 있어서 저도 그 책을 읽으면서 상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일 목표는 열정으로 뽑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그만 회사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 이게 내 회사구나,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실력은 안 되더라도 열정만 있으면은 충분히 더 회사에서도 교육을 시키고 외부 교육도 시켜서 저희가 원하는 인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 기준이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다 뽑았어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도 그렇게 다 뽑았는데 지금 6명이지만 한 8명 정도 있었는데 일주일을 못 버티고 나갔어요. 2명이 힘들다고 제 길이 아닌가 봐요. 그러고 나가더라고요. 붙잡을 수는 없었는데 저희는 열정만 있으면 다 뽑는 기준으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예. 아마 여러분들이 이민하 교수님한테 뭐 강의를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대체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지역이건 요즘 청년 실업자들이 많다 보니까 어느 지역이건 취직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여간 취직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취직을 안 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창업 지원 자금을 항상 줘요. 2천만 원, 1억 막 이렇게 줘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저희도 아까 제품군을 좀 보여드렸지만 저 제품군을 상용화 시킬 때까지 가는데 비용이 훨씬 더 많이 소요가 돼요. 예를 들어서 저희도 지금 아까 이쁜 아가씨 2명 나오셔가지고 그걸 만드는데 한 3억에서 5억 정도가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자금을 정부에서 그래 한번 해봐라 라고 지원을 안 해줘요. 만약에 지원을 딱 해주잖아요. 해주면 옛날에 저도 이민하 교수 강의를 인용을 하면 해준 상태에서 실패를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살 수 없을 정도로 나락으로 떨어져요. 구제제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떤 식으로 도움을 줘서 우리가 성공을 하면 아까 제가 표에서 본 것 같이 각종 매스컴의 장식이 되는데 그런 걸 지원을 받고 안 됐다 그러면 매장이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제2의 도약기를 안 줘요. 그래서 지금 이민하 교수님께서 열심히 뛰고 계세요. 이민하 교수님께서는 중소기업을 좀 진행시키려는 그런 강력한 의지가 있으셔가지고 되게 열심히 뛰세요. 그래서 미국 제도 같이 적어도 2-3번에 더 기회를 줘서 훌륭한 기업으로 키울 수 있게끔 그런 제도 같은 것도 이민하 교수님께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점점 그게 더 좋아질 거예요. 그리고 제가 뭐 이런 말씀 드려서 창업 의지가 꺾이시거나 이럴 필요는 없어요. 제가 해보니까 충분히 자기가 감내하고 이겨내기만 하면 충분히 조금 있지만 성장이 다 가능한 그런 상황이 돼요. 예. 벤처기업이 많이 생기기도 하지만 많이 없어지기도 하잖아요. 예, 예. 살아남는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공통적으로요? 그걸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일단 대전 지역의 벤처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항상 이게 쳇바퀴가 돌아요. 뭐가 쳇바퀴가 도냐면 아까 제가 뭐 자본금 1억 이렇게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면 어떤 우수한 기술이 나오거나 빨리 어떤 제품이 나오게끔 하려면 우수한 사람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저희 회사는 열정으로 뽑는다고 했지만 만약 열정으로 뽑아서 1년에 제품이 나올 걸 그 분야 전문가를 뽑으면 6개월에 물건이 나와서 회사가 돈을 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수한 사람을 뽑으려고 하면 돈이 들어요. 근데 돈을 벌려면 우수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게 항상 착각해요, 진짜. 근데 제가 지금까지 느낀 건 이 바퀴가 원이 그 지름이 반지름이 똑같은 원이면 벤처가 망한다고 생각을 해요. 망하거나 더 오래 못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약간이라도 그 지름이 0.1mm라도 늘어나면 원이 점점 커지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소용돌이 같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벤처 기업들은 제가 오래 유지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일례로 말씀드리면은 이 대전 지역에서는 연구소들이 많아요. 연구소들이 많다 보니까 아까 같이 저희가 핵심 아이템으로 개발을 하겠다 해서 창업을 했는데 달콤한 유혹이죠. 연구소들에서 어떤 걸 개발해달라 해가지고 뭐 용역식으로 이렇게 들어와요. 회사별로. 그러면 그거는 용역식으로 들어온 돈은 몇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이 단기간에 막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이 그거에 유혹을 떨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역만 해서도 1년에 10억을 벌고 하는데 굳이 저렇게 어려운 남들이 안 가본 길을 가야 될까? 이런 상황에 빠지게 돼요. 빠지게 되면은 제 생각에는 그 원이 계속 똑같은 원으로 돌고 있다가 용역이라든지 그런 외부적인 상황에서 조금만 변수가 생기면 지름이 작아져요. 그러면 이제 안쪽 소용돌이가 되겠죠. 그래서 회사가 좀 어렵게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안녕하세요. 강연 잘 들었습니다. 예. 그 3년 동안 3년 예. 넘게 벤처를 운영해 오셨다는 거는 예. 그만큼 많은 좀 좋은 이벤트들도 있었지만 좀 힘든 예. 이벤트들도 많았을 텐데 예. 대표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런 예. 것들을 극복하셨는지 궁금해요. 제가 극복을 한 거는 좀 뭐 힘든 이게겠지만 저는 이제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나 극복을 못하겠어 하고 포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분들을 유심히 봤어요. 봤더니 저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었냐면 저는 저의 회사 인력들은 다 항상 고정이 돼 있고 그다음에 뭐 6명, 5명 고정이 돼 있고 저도 혼자고 근데 그분들을 보면 어려워 힘들어 이걸 어떻게 극복하지 하면서 한 9시나 10시쯤 퇴근을 하세요. 네. 근데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시간밖에 없구나. 그래서 제가 그분들보다 시간을 더 많이 투자를 했어요. 물론 그분들도 많이 하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그런 걸 한 번씩 이제 그런 나쁜 이벤트라고 하나 좀 회사에 어려운 일 이런 게 있으면 좀 잠을 줄여요. 1시간 정도 자요, 하루에. 1시간 정도 자고 2달까지도 한번 해봤는데 너무 죽겠더라고요. 내가 내가 죽을 때 이거 잠을 너무 못 자서 후회된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을 갔어요. 정신과를 갔어요. 정신과를 가가지고 제가 1시간밖에 못 자는데 이러다 죽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정신과 의사가 잠 안 잔다고 안 죽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뒤로부터 잠을 안 자건 잠을 많이 자건 죽지는 않는구나 생각이 들어서 그 뒤로는 가급적이면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많이 쓰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런데 효율적으로 써도 모자라는 시간은 뭐 죽으면 계속 자니까 조금이라도 그 시간을 제작해보자 해서 더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좀 그런 고비들이 넘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예. 네. 한 달쯤 전에 국민대표론에서 현재 우리나라 벤처기업 실패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예.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넘어갈수록 우리나라에서 주어진 혜택이 기업적
없어지기 때문에 분산해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되게 어려운 질문이지. 맞습니다. 국가 지원 제도도 중소기업 위주로 많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돈도 더 많이 빌려주고요. 국가 과제라는 게 있어요. 국가에서 똑똑하신 분들이 그 1년 동안 다음 우리나라의 핵심 과제는 우리나라가 똑같아요. 기업같이 우리나라가 핵심적으로 먹고 살 게 뭘까를 그분들이 비즈니스 모델을 다 잡아요. 그래서 아마 뭐 예로 들으시면 그 녹색 성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다 그분들이 그 계획을 잡아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녹색 성장 관련해서 국가에서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거냐 이렇게 과제를 줄 때 중소기업 같은 데에다가는 더 많이 줘요. 더 많이 주고 덜 뺏어가요. 예. 그 과제 완성을 하면 국가에다 다시 그 돈을 기술료라고 해서 다시 내야 되거든요. 이게 WTO 뭐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대기업한테는 조금 주고 그 많이 가져가요. 그래서 대기업들도 요새 그런 지원을 잘 안 하고 있어요. 안 하다 보니까. 근데 그런 뭐 그렇게 국가에서 제가 봤을 때는 중견기업, 대기업 정도 됐으면 그런 국가에 손을 벌리는 것보다는 나름대로 쌓이는 게 있으니까 그걸로 더 활발하게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해야 하는데 저도 지금 뭐 SK텔레콤이나 뭐 삼성전기, 삼성전자 이런 데랑 같이 일을 해보면은 좀 아쉬운 게 그게 있어요. 그 정도의 그 재력, 일단 돈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분들은 상당히 보수적인 접근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 같으면은 그 정도 돈이면 일단 한번 그냥 끝까지 가보겠다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안 되더라도 끝을 보는데 그분들은 머릿속으로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시작을 하고 이렇게 해서 고비를 넘기고 이렇게 했더니 실패네? 그럼 안 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아까 그 아가씨 나온 거기에 SK텔레콤하고 그 엑스사리 같은 거를 지금 만들어갖고 납품하려고 그 협상 중인데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뭐 제대로 대답이 됐을지 모르지만 그 대기업들이 분사를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좀 올바른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우리나라에는 말씀하셨듯이 청년 창업 지원 시스템을 하는 게 있다고 예, 예. 근데 한국 같은 데는 이게 제도가 신분제가 예,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창업가에 대한 정보를 좀 모아봤는데 네. 이게 두 가지 우리나라에서 그 지원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거하고 예. 미국에서 실리콘밸리에서 예. 자본을 확보한 다음에 우리나라로 돌아오는 예.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부분을 추천하시나요? 그거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딱 그 케이스가 있어요. 제가 지금 그 카이스트 내에서 저희 회사 옆에 그 센터장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미국에서 그 실리콘밸리에서 굉장히 큰 성공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국으로 오셔가지고 지금 다른 센터장님을 하고 계시거든요. 한국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고 그분이 미국으로 넘어갈 때 1,000만 원인가 들고 넘어갔다고 한 것 같아요. 그 1,000만 원 갖고 넘어가서 돌아올 때는 그게 한 3, 4조 됐으니까 지금 현재 보유하고는 그 돈이 상당히 네, 근데 제가 소주는 사드립니다. 근데 그분이 저한테 항상 방금 질문하신 것처럼 얘기를 해주세요. 한국에서 이렇게 중소기업 지원 제도를 받고 이렇게 한마디로 인큐베이터죠. 인큐베이터에서 좁은 땅덩어리에서 인큐베이터에 거기서 땅덩어리 안에 인큐베이터에 있고 인큐베이터에 경쟁자들이 되게 많고 이런 상황에서 큰 뜻을 펼칠 수가 없다. 저한테 항상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사도 실리콘밸리 쪽으로 이전을 해라. 그러면 그분이 다 도와주겠다. 그분이 이제 가지고 계신 그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인맥 같은 게 상당히 좋으세요. 그래서 그 애플 창업자 있잖아요. 잡스 말고 워니악스인가? 워즈니악? 워즈니악. 걔가 그 사람이 그 회사에 뭐 자문을 있다고 소개시켜준다고 하더라고요. 뭐 사인 하나 받아갖고 오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는 아직은 제가 3년밖에 안 돼서 어떤 게 좋다고 얘기를 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게 크게 성공하신 분들하고 그 여러 가지 얘기를 해보니까 굳이 우리나라에서 그 창업 안 해도 더 기회는 실리콘밸리나 이런 데가 더 많다. 이런 건 다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이세요. 특히 뭐 이민아 교수님 강의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그 미국 같은 데서는 이제 벤처에 뭐 투자 회수율 같은 게 좋기 때문에 투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투자를 받으려면 엔젤 투자를 받더라도 상당히 좀 깐깐해요. 그 엔젤 투자라는 거는 그거 사업 영역을 보고 사업 아이템을 보고 성공할 수 있겠다 해서 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좀 투자 시스템이 제가 느끼기에는 가능성이 아주 높은 진짜 사업화 전 단계인 회사들을 많이 지원을 해주고 실제 이렇게 창업 1, 2년 된 회사들한테 투자가 들어온다. 이거 좀 힘들어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회사에다 누가 뭐 20억을 투자를 했어요. 근데 그 투자한 사람들이 그 자금을 회수하려면 저희 회사가 상장 코스닥이라든지 주식시장에 상장을 해서 자본 규모를 늘려나가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배당이익이라든지 그런 걸로 이제 회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기간이 아마 10년에서 15년 정도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20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15년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냐면 만약에 저희 회사가 상장되기 직전이다. 상장할 수 있는 기간이 2, 3년밖에 안 남았다. 이럴 때 투자들이 많이 들어요. 한국의 현실은.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미국,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템을 자기가 잘 설명을 해야 되죠. 잘 설명을 해서 그 사람을 납득시키면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자리는 아니겠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게 투자금이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아까 그 회사가 초기에 지금도 어렵다는 게 그 쳇바퀴가 돈다고 했잖아요. 우수한 인력이 필요한데 돈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한데 우수한 인력이 필요하고 이게 쳇바퀴가 도는데 그런 큰 투자가 들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이 쳇바퀴를 빨리 벗어날 수 있는 여력이 돼요. 자기 아이템이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면. 그래서 저도 요새 많이 느끼고 있는데 한 뭐 조금 2, 3년 정도 더 공부를 하고 저 미국 쪽 실리콘밸리로 넘어갈 그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근데 일단 처음엔 겁나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미국 가야 되니까. 실리콘밸리 가봤거든요. 가보셨나요? 예, 가봤는데 거기 보면은 다른 건 다 그 둘째치고 아까 제가 여백을 좋다고 그랬잖아요. 여백이 너무 좋아요. 그 항상 사시사철 봄바람 같이 불고 너무 아늑하고 땅값이 비싸요. 예, 또 만약에 회사에서요 대기업과의 중요한 계약이 있어요. 근데 사장님이 직접 못 가시는 상황이라서 예. 다른 사원을 보내야 되는데 예. 한 사원은 이미 그런 거에 대해서 경험은 많아서 더 배울 건 없지만은 항상 그런 중요한 계약을 좋은 결과를 얻게 해주는 능력 있는 사원이고 예. 다른 사원은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데에 대해서 경험은 없어서 더 많이 배울 수 있지만 예. 그 결과가 좋을지 안 좋을지는 모르는 사원이 둘이 있다면은 예. 어떤 사원을 그런 계약에 보내고 싶으세요? 계약에 보낼 때 한마디로 전문가를 보내냐 비전문가를 보내냐. 대신에 예. 그 신입사원은 거기서 더 많이 배우고 예. 그런 사원이 됐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잘하는 사람을 보냅니다. 왜냐면 회사라는 게 지금 저희가 조그만 회사부터 이제 더 커지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한테 신뢰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저희가 작지만 신뢰가 있다라는 거를 인식을 시켜줄 수 있는 방법은 그나마 이제 전문가를 보내서 그런 식을 커버할 수 있게끔. 대신에 이제 전문가가 그런 걸 다 하지만 직원은 그 비전문가도 따라 보내죠. 그래서 저도 이런 중요한 자리, 오늘은 직원 안 될 것 같지만 이런 발표라든지 이런 자리가 있으면 저희 그 직원을 꼭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가지고 뭔가를 느껴라라고 해요. 그래서 끝나고 나면은 어떤 식으로 느꼈냐 그러면 이거 되게 어렵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니? 이렇게. 그러면서 배워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어느 단계까지 왔냐면 제가 안 가더라도 저 밑에 있던 사람이 가면 그걸 충분히 해요. 대신에 그 밑에 사람이 다시 또 밑으로 데리고 가요. 그게 이제 아무래도 뭐 그렇게 해야지 서로 더 경험도 많고 이렇게 쌓여나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까 창업을 하실 때 대용량 무선 전송 장치를 이용해서 예, 창업을 계획하시고 하신 거잖아요. 네, 예. 그러면 그 처음에 창업을 예. 계획하실 때 그 로드맵이 몇 년치까지 네. 지속될지 예상하시고 창업을 하시는지. 제가 창업을 2006년도에 창업을 결심을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그 외국을 많이 돌아다니면서 그 정보를 이제 수집을 했거든요. 뭐 IBM이라든지 선배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IBM, 뭐 사이빔, 뭐 버클리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정보를 다 수집했는데 지금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게 2012년, 13년도부터는 그 시장이 풀릴 거다. 전부 이제 전문가들도 그렇게 예측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06년부터 요거를 그 학교에서 제가 연구 테마로 잡아가지고 하나하나씩 발전을 시켜왔어요. 그래서 준비 기간이 상당히 길었어요. 2006년부터 2010년도까지 제가 이제 1차적으로 개발을 다 하고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는구나, 잘 되는구나 생각하고 2011년도에 그 사업을 시작했고요. 2011년도에 사업 시작하면서 3년을 처음에 계획했어요. 그 3년간 로드맵을 그렸어요. 3년간 로드맵을 그리고 2011년도에 창업하면서 3년간 로드맵을 그렸는데 1년간 지내고 보니까 그 로드맵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2012년도 초에 11년도 말에는 똑같이 3년을 다시 그리고, 근데 이제 점점점 이걸 기간을 더 늘려나가야 된다는 생각하는데 기본 3년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예. 이제 뭐 시간이 제가 30분까지인데 너무 좀 여백을 너무 많이 던져놓네요. 그래서 뭐 여기 제가 항상 여기 와서 느끼는 거지만 여러분들 눈을 보면은 참 세상이 우리나라가 발전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확실히 들어요. 제가 일본에 있었지만 제 일본에 있으면서 가장 싫었던 게 그 사람들 눈이에요. 일본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 눈이 전부 진짜 소위 말하는 썩은 동태 눈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우리나라 같이 눈에서 불 이글이글 한다 이런 눈빛이 한 명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일본에 있으면서도 일본이 앞으로도 더 힘들겠구나, 그걸 제가 99년도에 느꼈어요. 제가 99년도까지 있었는데 99년도에 그걸 느끼고 왔는데 여러분들 보니까 나중에 진짜 제가 찾아가가지고 돈 좀 빌려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눈이 초롱초롱한 게 아주 좋네요. 이건 참 좋은, 아까 제가 저기 담당자분께도 여쭤봤지만 저희 자식도 이제 초등학교 가지만 꼭 이런 캠프를 보내가지고 더 좋은 그런 생각도 갖게끔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 좀 제가 장시간 지루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여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더 여러분들한테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